자,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어색하죠. 저는 이제 이훈엽이고요. 이제 세무사예요. 또 학원 강사에서 유일한 또 세무사예요. 이제 대부분은 회계사지만 저는 이제 세무사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공감하고 공부했을 때 어려운 고충을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을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다 상담하셔도 돼요. 공부하다가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이거 헤어져야 되나요? 그런 것까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헤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도 다 알고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공부하다 이게 이해 안 돼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다 물어보시고 좀 창피하다 하면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물어보시면 저희 24시간 내에 답변해드려요. 24시간 내에 자세하게.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보시면요. 먼저 서민사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래도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세법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2020년 기준으로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좀 안 좋은 그 사건이 터져서 원래는 1차 시험이 5월 달에 있어요. 근데 올해는 8월 8일로 미뤄졌어요. 8월 8일. 바로 저번 주에 맞죠. 바로 저희 저번 주에 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보고요. 이 1차 시험은 그날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되어 있지만 실제 그날 거의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날 바로 2시에 정답이 공개돼요. 가다반이 공개되고요. 그 가다반이 거의 변경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날 바로 시험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바로 하는 거예요. 2시에. 12시 40분에 끝나요. 점심 먹으면 답이 떠 있어요. 그때 이제 떨리는 마음 채점을 하면 1차가 저희가 절대평가 기준으로 평균이 60점. 거기에 과랑 40점이 없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날 바로.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뒤쯤에 동차 시험이라는 2차 시험을 보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동차로 합격하면 정말 이제 천재 플러스 운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운도 좀 작용했다. 그게 이제 동차 합격이에요. 동차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들어가는 2차 시험에서 이제 합격률이 좀 낮다. 합격률이 좀 낮다. 그리고 이 2차 시험은요. 반드시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심지어 공개가 안 돼요.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이 3개월 동안 마음 졸이면서 매일매일 악몽을 꿔요, 그냥. 다시 시험을 보는 꿈. 막 이런 진짜 꿈을 꾸면서 이제 매일매일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뒤에 발표가 나요, 그냥.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온대요. 카카오톡. 라떼는요. 좀 꼰대 같은데 라떼는요. 카톡에 안 넣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서 봐야 됐어요. 너무 떨려요. 두근두근 막 손이 떨려서 막 수전증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카톡으로 그냥 온대요. 합격, 불합격 여부가. 긴장감이 좀 떨어졌어요. 어쨌든 세무사 시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2차 시험은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가 2차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를 유예라고 표현해요. 유예 시험. 그래서 최대 유예에서 합격하자 이런 목표를 하셔야 돼요. 유예로는 이제 합격해서 나가자. 왜냐면 2차를 떨어지면 다시 영어 시험부터 다시 1차 시험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든 이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늦어도 유예로는 합격하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구성 방식 보시면요. 저희 오지선다형이요. 오지선다형. 1, 2, 3, 4, 5. 그 다음에 1교시가 재정학세법 보고요. 2교시가 회계학이랑 선택법을 보는데 요즘은 주로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상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행소법이 양이 적다라고 이제 평가가 돼가지고 행정소송법 양이 진짜 적대요. 저도 상법을 해서 행정소송 공부 안 해봐서 몰라요 잘.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하는 이유가 양이 적대요 양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정리할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다 세법에 쓰여요. 다 세법에 쓰이고 상법, 민법, 행정소법에 다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은 사실 민법이지만 민법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행복소송법을 하는 게 좋아요. 행복소송법. 행복소송법이래요. 양이 적어서. 근데 이제 매년 이게 좀 이제 약간 세무사 시험에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 이 선택법이 난이도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요. 민법이 겁나 어려웠고요. 상법, 행소법은 그냥 중간 난이도였어요. 그럼 민법 선택한 사람은 피똥을 싼 거죠. 행소법, 성소법 선택한 사람은 그냥 잘 본 거예요. 그게 그냥 본인의 선택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행정소송법이 아무래도 양이 적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부분은 좀 그래도 7, 80점을 나오는 과목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요, 재정하기 40문제, 세법하기 40문제, 80문제, 80분 동안 보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어떤 문제는 20초 안에 풀어요. 어떤 문제는 10분을 줘도 못 풀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 저희가 보통 어떤 시험을 보면
한 80점 맞으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80점 이상 좀 잘했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재정학은 80점 이상 맞으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법은 초시생이라면 50점 넘으면 되게 잘한 거예요.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럼 40문제 중에 20개를 맞췄다는 거죠. 반이 50점이니까. 그럼 나머지 한 열 몇 개를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장에서 찍어야 돼요. 왜 찍냐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가 공부를 했더라도 풀 시간이 많이 없어요. 풀 시간이. 한 열 몇 개는 찍어요. 특히 세법까지는 말 문제가 많기 때문에 1차까지는 말 문제가 많아요. 말 문제가 한 30개 되고 계산 문제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래서 1교시까지는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근데 저 2교시는요. 행정소송법은 한 20분 만에 풀어요. 20분 만에 풀어서 그럼 60분이 남죠. 60분. 60분 동안 회계학 40문제 풀잖아요. 진짜 25개 정도 풀면 잘한 사람이에요. 40개 중에서 시험장에서 25개를 풀었다. 열심히 정말 한 사람들이에요. 15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런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 어차피 25개 푸니까 25개만 공부할게요. 이러면 이제 꽈락 나는 거예요. 40개를 공부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쉽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시험장에서 이거 쉽네? 이거 어렵네? 넘기고 쉽네? 이렇게 쉬운 것만 골라내서 일단 1차는 풀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아쉬운 게 좀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정학 80점, 세법 40점, 회계학 40점, 선택법 80점. 그럼 요거 평균이 60점이죠. 요거 평균이 60점이죠. 요러면 합격해서 요렇게 전략으로 가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재정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선택법이 쉽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고득점 잡고 세법 재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락만 넘자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사실 극단적이라면 다 60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맞추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 저희 세법이랑 재무를 50점 이상은 목표로 하셔야 돼. 그래도 안전하게 그 이상 당연히 맞으면 좋지만 뭐 60, 70, 80 다 맞으면 좋지만 최소 5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돼요. 최소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시간이 없냐면요. 저도 1차 시험 봤을 때 제가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1교시 쉬웠어요. 재정학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법 선생님이죠. 잘했어요. 원래 잘했어요. 되게 재수없지만 세법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법 선생님을 했죠. 그래서 1교시는 진짜 잘 봤어요. 엄청 잘 봤어요. 막 재정학도 막 80점 넘었던 것 같고요. 세법은 진짜 잘했어요. 거의 1등이었어요. 82.5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세법은. 원래 1교시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 회계학 개론을 못했어요. 재무회계도 못했고요. 원가회계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 쉬워요. 그리고 제가 본 시험에 또 유난히 쉬웠어요. 유난히. 그래서 저는 상법이었는데 상법을 진짜 시험장에서 15분 만에 풀었던 기억이 나요. 와, 너무 쉽다. 이거 뭐야? 뭐 답이 막 보이는데? 매직아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풀었어요. 그래서 세 문제를 찍었는데요. 세 문제 찍은 거 다 틀리고 세 개 틀렸어요. 그냥 세 개. 92.5가 나왔어요. 와, 그래서 이제 딱 시험장에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요. 시계를 딱 봤는데 와, 이제 65분 풀어서 재무에게 40점 넘으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이 시험장에서 들었었어요. 왜 1교시는 원래 잘했고 상법이 잘 봤으니까. 그래서 회계학을 들어갔죠. 또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회계학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41번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오씨, 안 풀려요. 42번 풀었거든요. 처음 보는 거예요. 43번 제낀 주제예요. 45번까지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일단. 5문제를. 그리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요. 막 두근두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가회계로 넘어갔어요. 쫄려가지고. 재무회계가 어려운데? 그래서 원가회계가 한 75번인가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75번이 아니라 65번이겠다. 원가회계도 안 풀리는 거야, 갑자기.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래서 꽈락이 나는구나.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재무회계를 내가 외워서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게 내가 원리를 깨우친 게 아니라, 외워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구나, 이게.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손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손이. 그래서, 내가 문제를 외운 거구나를 시험장에서 깨우쳐버렸어요. 망한 것 같아요. 딱 진짜 망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과락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울면서 최대한 공부한 거 위주로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10분 남았대요. 갑자기 10분 남았대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서 OMR 카드에다 마킹 기입을 했죠. 41번부터. 근데 푼 거 위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으로 밀어야 돼요. 한 번으로 잘 밀어야 돼요. 그거는 인생의 관운이기 때문에 기도 잘 하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인생에 관운이 있어요, 관운이. 그래서 저는 이미 시험 전에 전략을 짰어요. 세법은 3번으로 밀겠다. 그러니까 못 푼 문제를 3번으로 밀겠다. 재무는 4번으로 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시험장에. 그것도 중요해요. 올해도요, 원과 선생님이 무슨 진짜 뭐 신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죠. 바이러스가 4글자잖아요. 4번을 찍으라 그랬대요. 원가 4번이 많이 나왔대요. 진짜로요. 지금 요새 진짜로요. 사람들이 막 극찬하고 있어요, 지금. 원가 4번 많이 나왔다고. 처음에는 막, 선생님, 원가 선생님 바이러스 때문에 4번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근데 막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진지해요, 나중에는. 그래, 원가 선생님 촉대로 가세요.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그것도 이제 진짜 신내림이 내린 거죠. 어쨌든 저도 이제 4번으로 밀겠다고 4번 밀려고 딱 봤는데, 와, 제가 푼 게 거의 다 4번인 거예요. 제가 푼 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시험이 1, 2, 3, 4, 5가 균등하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한 번으로 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찍어서 합격하면은 이게 공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도 세봤어요. 1번이 막 7개 있으면 2번이 9개 있고 3번이 8개 있으면 뭐 4번이 9개 있고 5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40개가 거의 균등하게 있어요. 또 8888 이렇게 있진 않고 정말 균등하게 이렇게 항상 돼요. 교묘하게. 그래서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구나. 왜 다 4번이지? 왜 다 4번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그 10분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3번으로 밀어야 되나? 아니면 4번으로 밀어야 되나? 끝내 고민하다가 소신을 지켰어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4번으로 그냥 갔어요. 그래, 과락을 넘기 위해선 확률을 오히려 높이자. 4번으로 이렇게 갔죠. 빈 구멍을 4번으로 메꿨죠. 그래 와서 거의 진짜 채점을 하는데 다 예상대로 이렇게 잘 봤어요. 회계학을 채점하는데 일단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지릴 것 같아서 화장실을 먼저 다녀왔어요. 채점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채점하는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가 쭉쭉쭉쭉. 와, 근데 진짜 하늘이 저를 살렸어요. 소신이 있었죠. 제가 푼 4번은 다 틀리고요. 찍은 4번이 다 맞았어요. 찍은 4번이 다 맞았어요. 소신이 있었어요. 소신이. 그래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해야 돼요. 자기 소신을. 진짜 그래서 회계 점수는요 47.5점이 나왔어요. 47.5점. 자칫 꽈라 날 뻔했어요. 잘못 찍었으면 꽈라 났어요. 진짜 잘못 찍었으면 꽈라 났어요. 그래서 1차 때 이렇게 못하잖아요. 2차 때도 못해요. 2차 때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남들보다 뒤쳐졌기 때문에 2배, 3배 해야 되는데 2차 때 새로운 감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2배, 3배 하기 노력이 진짜 피나는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차부터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1차와 2차와 연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거 잘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잘해야 되죠. 재정학, 행소 잘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꾸준히 하면 이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세법 회계는 열심히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열심히 해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배, 3배 하셔야 되고 결국 2차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2차에는 이거밖에 없고 재정학 상법은 1차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반과 이제 모든 객관식과 모든 커리에 이 비중이 높은 거예요. 저희 시간표에. 이 비중이 엄청 높은 거예요. 양도 많고 어렵고 2차에도 연결되고. 그래서 1차에 잘하면 2차도 잘한다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1차에 시간이 정말 부족한 시험이어서 고득점 맞기가 어렵다. 원래 다 그런 시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푸실 때. 나중에 막 저 열 문제 찍었어요. 잘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보통.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영어 시험이 토익이나 주로 지텔프를 많이 보시는데 지금 혹시 영어가 안 돼 있다면 무조건 영어부터 하세요. 무조건. 저 차근차근 영어 할래요. 안 돼요. 이제 공부 시작하면 알 거예요. 이거 자체 하기에도 버겁기 때문에 영어랑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하다가 영어가 자꾸 막 이렇게 미끄러져요. 680점, 690점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요. 그럼 공부도 대충 한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그러다 진짜 1차 시험이 도래해서 1차 시험을 못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무조건 영어부터 끝내세요. 영어를 깔끔하게 끝내고 시작해야 마음이 편해요. 무조건 영어부터 하세요. 진짜 세법 회계 복습보다 중요한 게 지금 영어 합격이에요. 영어 합격. 근데 그동안 영어가 내가 좀 공부를 안 해서 토익이 많이 어려워졌대요, 지금. 그리고 방학 때 보면 학생들이 또 영어 시험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700점 넘기가 어려울 수 있대요. 그렇다면 지테이프를 보는 걸 추천을 드린대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수험생들이 영어 이제 좀 그렇게 고생하신 영어 수험생분들이 거의 다 지텔프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어요. 왜냐면 토익보다 지텔프가 단점은 딱 하나예요. 비싸요. 한 1, 2만 원 비싸요. 근데 이제 장점이 첫 번째, 한 달에 2번, 3번씩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많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합격할 수 있고요. 지텔프가 문제수가 엄청 적어요. 토익이 200문제가 그래요? 200, 300이래요? 그러면은 반도 안 돼요. 한 8, 9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잘 찍어서라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지텔프는. 근데 지텔프 맞아, 단점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문법, 독해, 듣기 이렇게 보거든요. 문법은 진짜 개쉽대요. 문법이 뭐 가정법만 한 10문제 나오고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면 돼요. 문법 무조건 90점 맞아야 돼요. 독해는 그냥 토익이랑 똑같대요. 별로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토익이랑 아예 똑같아요. 똑같대요. 근데 듣기가 개빡세대요. 듣기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도 들어야 돼요. 문제도 들어서 풀어야 돼서 듣기 꽈락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듣기 꽈락 넘으면. 근데 문제수가 이게 한 25개, 뭐 25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찍으면 합격이야. 잘 찍으면 합격. 그래서 영어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텔부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또 영어 학원에 강좌 해커 쓰죠. 깨알 홍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합격 기준이 1차 시험은 괄학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영어 과목은 그냥 토익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2차는 나중에 좀 볼게요. 그래서 1차 시험의 채점 결과 잠깐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올해 시험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이제 작년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재정화 같은 경우에 꽈락률이 18% 적죠. 행속 소수봉 같은 경우에도 한 19% 적죠. 세법은 한 40%대로 올라오죠. 근데 1차에서는 세법이 그래도 꽈락이 없는 게 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말 문제가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기출문제를 좀 잘 이해 안 가도 외웠더라도 그거와 유사한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40점 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만 저희 1차의 시험은 항상 보병 이해해요. 회계학계로. 과락률이 55%. 올해도 아마 이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을 거예요. 저희 저번 주에 했었던 토요일 시험 있죠? 그때도 똑같이 근데 재정하기 어려웠어요. 올해. 행소법도 평소보다 어려웠대요. 세법은 평이했어요. 회계학계론 어려웠어요. 그래서 재정학이 어려웠어요. 재정학이. 그래서 재정학을 그 8484 전략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지금. 왜냐면 세법이 쉬웠거든요. 세법이. 그래서 저희 주말반에서도 5월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수업을 한 거의 90% 참여했어요. 가끔 술 처먹고 술 처먹는 건 좀 그렇고 가끔 술 먹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저기 뒤에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제 여학생분이었는데 평소에는 되게 좀 꾸안꾸로 와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 근데 어느 날 추리닝 입고 오는 그런 날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질문이 많아가지고 기억에 남아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세법 질문을. 쉬는 시간마다 질문하셔가지고 기억에 남는데 그런 날은 막 머리가 막 산발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전날 술 먹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들어가서 인강으로 들으세요. 이런 거 빼고 거의 90% 참여했어요. 그분이 평균 75점으로 합격했어요. 지금 저번 주 토요일 시험에. 그렇게 안 빠지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만 듣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고 그분이 진짜 독하신 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장하고 뭐 준비할 동안에 저희 저희 복습 강의 넣어드린 수업을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놨대요. 그래서 막 시험장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평일에도 2시간, 3시간씩은 공부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반도 이제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평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잘 봤어요. 평균이 75예요. 세법이 75점 나왔고요. 막 회계학도 60점 나왔대요. 다른 것도 다 잘 보고. 그 다음이 거의 이제 최고, 주말반 지금 최고 에이스예요. 최고 에이스. 그래서 올해도 회계학이 어렵다. 회계학 과락률이 높기 때문에 1차 시험은 요 회계학 과락을 넘는 게 최우선 목표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험 보시면요. 이제 세법이에요, 세법. 여기는 또 힘있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세법이 왜 중요하고, 또 지피지기면 항상 100점 100승이에요. 저희 시험 제도를 알아야 돼요. 시험 제도. 세법에 뭐가 몇 문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최소 이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시험 과목이 국징, 조처, 국조, 국기법 이렇게 있는데 요 네 가지를 수험계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기타 세법이라고 불러요. 기타 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요게 이제 세무사 시험 범위예요. 일단 세무사 시험 범위. 근데 기타 세법은요
내년 초쯤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모든 학원이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기본반과 객관식반까지는 기타 세법을 안 가르쳐요. 왜냐면 이 법서부 하는 것 자체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이유는요. 얘네들은 2차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양이 적고 이 네 개를 다 합쳐도 부가세 양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험 직전에 외우고 시험장 풀고 까먹어도 되는 법률이에요. 국기법 빼고 사실 국기법 빼고 그냥 국기법은 2차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 한 4달 전쯤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서 와서 이제 주말반 사람들 들을 수 있게 일부러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 하고 또 이제 부족하다면 인터넷에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고 시험 직전에 빡 외우고 까먹으셔도 돼요. 2차에 대부분 안 나오니까 대부분 암기사항이요. 근데 이제 세법을 합격하려면 얘네들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합격하는 경향이 높은데 올해는 하필 또 요 세법이 또 어려웠어요. 평소에 쉽게 나온 요 세법이 어려웠고요. 부소법이 쉬웠어요. 올해는 또 이렇게 뭔가 수험생을 농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년에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보수적으로 대비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기본을 다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가 주요 세목이에요. 요거를 잘해야 돼요. 저희 시험 합격하려면요 부소법을 잘해야 돼요. 부소법. 왜냐면 일단 부가세 1차에 8문제 뜨고요. 소득세 법인세가 10문제씩 떠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28문제죠. 28문제. 근데 1차 때 잘해놓으면 뭐가 주냐? 저희 세무사 1차만 합격한다고 자격증 주는 시험 아니죠. 근데 당연히 1차를 합격해야 2차도 보니까 당연히 이제 1차 합격은 우선시 목표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탄탄한 1차로 합격해야 2차를 합격할 수 있어요. 이제 2차 가서 열심히 해야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2차에서 세무회계라는 회계학 2부라는 주관식 시험에서 20점, 소득세가 30점, 법인세가 무려 50점에서 세법 계산형이 그냥 한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이제 계산형만 100점으로 한 과목이 출제가 되고 요걸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법학은 저희가 1차 때 배운 이론을 가지고 어떤 판례가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 판례를 법리로 따져서 사례 판단을 하고 결어를 도출하는 시험이 세법학 주관식 시험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 세법학. 세무사에선 저 세법학 잡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1차 때 법리를 최대한 많이 알면 당연히 2차도 쉬워지고요. 저 부소법을 합쳤을 때 국기법까지 합치면 거의 100점이 넘는 비중을 차지해요. 또 새로운 세법이 추가돼요. 여기서. 새로운 세법 2차에 추가되는데 1, 2차가 겹치는 법소부의 비중이 이만큼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소법 1차 때 잘하면 2차도 수월하다. 2차 때 수월하다. 그래서 부소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부소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타 세법은 왜 안 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학원이 시험 3, 4개월 전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법 커리큘럼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 커리랑 똑같은데 이제 입문 강의는 정말 세법을 내가 처음 듣는다, 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용어 같은 게 참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입문 강의 한번 들으시면 좋고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여유 되시는 분만 들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이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는 진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진짜 여러 번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세법, 재무 다, 모든 과목 다, 재정학, 행소도 다 마찬가지로. 저도 기본반을 최소 3번씩 들었어요. 한 과목당.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다시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강의 있잖아요. 이 객관식 강의 때 이론을 한번 다시 설명해줘요. 이 기본 강의 때 또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데 이때랑 차이점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 거지 기본 강의 때 가르치고 똑같이 가르쳐요. 그럼 이것만 해도 지금 2번이죠. 이것만 해도 일단 2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 한 번 또 들었어요. 공부했을 때. 그래서 그만큼 강의가 처음에 많고 힘들지만 좀 처음에는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혼자 공부 많이 하셔요. 그 다음부터 강의에 의존하시면 오히려 안 되고 강의만 들으면 또 안 돼요. 강의만 들으면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기본 강의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정말 빠지시면 안 되고 최대한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되고 객관식반까지 필수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때 이론 강의를 들어야 돼요. 문제풀이는 사실 몇 문제만 대표적으로 풀어오면 스스로가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기 때문에 객관식반 때 문제를 많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주말반 사람들 중에서 이때 과감히 이제 좀 내가 시험에 올인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평일 스파르타반이 있어요. 거기 이제 참여하셔서 매일매일 문제 푸는 강의예요. 매일매일 문제 푸는 강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말반 사람들도 허용되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난이도 플러스 실제 시험과 시간도 아예 똑같아서 푸는 10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저희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또 이게 유일한 컬이에요. 모든 학원에 없는. 왜냐면 이게 10번의 문제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로. 저희가 그래서 이때마다 선생님들이 밤새서 문제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올해도 정말 시험과 유사했다. 마치 해커스에서 낸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뭐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내서 그래요. 그냥 많이 내서. 많이 내서. 그냥 노력이 들어가서 많이 내니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떨리지가 않았대요. 근데 이거 시험을 한두 번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떨리고 말리고 막 이래요. 말린다라는 게 나 재정학 30분 풀었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안 돼요. 막 50분씩 푸는 자신을 발견해.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 내가 42번에 어떤 주제를 배웠는데 뭐 개념책에 어제를 배웠는데 개념책 사실 말 문제라서 쉽지만 나 그 개념책에 맞춰야지 하는데 그 교수님은 개념책을 게으르게 낸 거예요. 만약에. 그럼 넘어가야 되잖아요. 찍고 넘어가든지. 그렇게 안 돼요, 잘. 훈련을 안 해면 그게 안 돼요. 이거를 막 5분씩 풀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10번을 해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일단 시험장에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꽈라 나겠다. 일단 어려운 거는 넘어가고 쉬운 거 위주로 풀고, 시간이 남은 다음에 다시 와서 풀어봐야겠다. 이런 훈련을 스스로가 체험하는 시험이에요. 10번의 시험. 그래서 요 10번의 시험을 정말 힘있게 또 보셔야 돼요. 주말반 이제 사람들은 요거를 일단 필수 과정으로 거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인강을 더 듣던지 아니면 평일 스타라반 있으면 그걸 듣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저희 기본반 때는 일단은 세법 개론이라는 일명 노랭이라고 지금 불리는 책이 노랭이에요. 책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랭이라고 불리는 기본서인데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다른 학원을 가보면 이제 요약서를 좀 많이 봐요. 요약서, 세법 요약서. 되게 얇아요. 그럼 이것만 보면 되지 않냐? 요약서 얇은 걸 이거 보면 되지 않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정답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요약서도 저희 학원도 봐요. 객관식 때부터는 요약서로 들어가요. 근데 처음부터 요약서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면 요약서는 말 그대로 결론만 따다닥 나와 있어요. 결론만 따다다다. 근데 세법이 취지 없이 기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 까먹고요. 양이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냥 결국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외우는 건 맞지만 그냥 이유 없이 드립다 외우는 건 할 수가 없는 양이에요. 할 수가 없는 양. 자주 보고 취지를 떠올리고 봐야지 이게 안 까먹는 건데 불안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슨 불안이면 이 두꺼운 줄 내가 또 언제 보지? 요약서를 일단 봐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악용을 작용하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좀 봐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태법을 다 외우려고 해요. 그럼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앞 글자를 들이다 딴단 말이에요. 근데 앞 글자가 어떤 거는 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세법이 다 또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논리가 없는 것들은 앞 글자 좀 따야 되고 헷갈리는 것들은 따야 되지만 그게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왜냐면 나중에 앞글자 따보시면요. 진짜 책한 건 나와요. 책한 건 나와요. 앞글자가 책한 건.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처음에 기본서를 많이 봐서 요약서로 넘어가는 게 결과적으로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요약서로 봤다가 1차 합격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2차 가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럼 2차 떨어지면 다시 1차 봐야 되잖아요.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일단 기본서를 많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이제 수험생이 잘 모르는 건데 출제하는 교수님이 대학 교재를 들고 들어가지 학원 선생님들의 책은 있는지도 몰라요. 법전이랑 대학 교수님들이 보는 책 두 권을 들고 들어가요. 두 권을 들고. 근데 그 대학 교재가 이 노랭이에요. 대학 교재에서 경영학과에서 70% 쓰는 책이 이 노랭이 책이에요. 그럼 어느 출제원 교수님이 들어가던 대부분 노랭이 책을 들고 들어가요. 대부분. 그럼 여기 안에 문구와 여기 안에 있는 예제 사례가 유사하게 출제돼요. 이걸 수험생들이 몰라요. 심지어 2차까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주관식에서도요. 이 안에 있는 예제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막 학원 이거 요약서만 드렸다 하면 합격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원재영 회계사님이 실무 경험이 굉장히 많고요. 교수님들이랑 친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과거에 심지어 여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뻔했어요. 원재영 회계사님은.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봐요. 교수님이 문제를 낼 때 참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랭이 책이 현존하는 법 조문이 세법은 어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 조문을 보서 공부하는 건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건 진짜 2차 생들도 힘들어하는 그런 법률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셔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나마 그 법 조문을 수험생 밖에 수험서대로 압축하고 요약한 게 이 책이고 현존하는 책 중에 취지가 제일 자세히 써져 있어요. 요약서에 안 써지는 그 취지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예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달달만 보시면 사실 2차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편하죠. 또 새로운 책을 사기보다는 그냥 이 책을 드립답하면 되고 지금 두꺼워 보이지만 지금 아까 시험 범위가 뭐였죠? 이 책에서 부서만 일단 본다 그랬잖아요. 부서만. 그거 떼보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지금 소득세가 두꺼워요. 좀 두꺼워요. 소득세 좀 두꺼워요. 아무튼 소부 이렇게 자르고 일부도 몇 개 이렇게 쳐내는 세법이 많아요. 저희 1차 시험범위 아닌 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쳐내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 번 보자. 진짜 여러 번 보자. 계속 여러 번 보자. 이게 이제 시험 전까지 합격하는 그날까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OT는 이 정도 간단히 마치고요. 잠시 그래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할게요.